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나갔다 안 들어오신 건지 다들 가신 건지 자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네요. 맥 OS X 기본 단축키에 대해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소개 드렸듯이 저는 문축은이라고 하고요. 레진 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 서브라임 텍스트 세션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키보드 심볼에 대해서 키보드 단축키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역시 설명드릴 단축키들은 이 모양대로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커서 이동에 관한 거고요. 이것도 역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커맨드 업다운으로 이제 문서의 처음과 마지막, 레프트 라이트로 이제 줄과 처음의 마지막, 그리고 옵션 키로 단어의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계속 공통되는 게 나오는데 이제 커맨드는 문서 단위나 아니면 줄 단위, 그리고 알트 키, 옵션 키는 단어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소하지만 이게 페이지 업다운 표시거든요. 뭐 페이지 업다운은 당연히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가는데 혹시 맥북 쓰고 계시면은 맥북 쓰시는 분들은 이거 페이지 업다운 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펑션 그 위 아래 키로 이렇게 조절을 누르시면 이제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펑션을 누른 채로 레프트 라이트를 하면은 홈과 엔드로 그 브라우저에서는 동작을 해요. 그 문서 단위의 그 앱에서는 좀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는데, 그 사파리나 크롬 같은 곳에서는 그 홈과 엔드 대신에 펑션 레프트 라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점에 대한 이제 포커스에 대한 건데요. 보통 이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앱에서 알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 파일 위에 이제 메뉴바로 이제 초점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단축키를 사용해가지고 메뉴를 움직이는데, 맥에서는 그게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기능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트롤 F2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게 파랗게 이렇게 커서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메뉴바로 이제 초점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화살표를 가지고 움직여서 하실 수도 있고요. 키보드를 눌러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화살표 위아래 옆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윈도우랑 비슷하게 메뉴바를 이제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F3를 누르게 되면 이제 도구로 이제 가게 됩니다. 컨트롤 이제 도구로 이제 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를 눌러서 앱을 움직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가지고 이제 앱을 실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게 F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한 8번까지 이게 존재를 해요. 그럼 뭐 어떤 거는 이제 툴바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스테터스 바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제 경험상은 이거 두 개 빼놓고는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나 탭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커맨드 이제 대괄호를 가지고 이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브라우저에서 보통 이제 쓰게 되죠.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이동하다 보면은 그 전 페이지로 가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제 대문자를 눌러서 커맨드로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파인더에서도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파인더에서 한 군데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시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이전 위치, 다음 위치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탭에 관한 건데, 여기 방금 했던 이제 커맨드 대문자에다가 Shift를 누른 채로 이동을 하게 되면 탭 단위로 움직이는 그 앱들은 이제 이전 탭, 다음 탭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탭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이건 사파리에서도 같은 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예, 역시 파인더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크롬 같은 크롬이라든지 근데 이거 말고도 커맨드 옵션으로 이제 화살표로 움직이는 방법도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앱에 따라 좀 달라요. 예, 크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지원을 하고요. 예, 만약 서브라임 텍스트 같은 경우도 예, 이런 거를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탭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1번, 2번, 3번 커맨드를 누른 상태로 1번, 2번, 3번을 하게 되면 그 탭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해당 탭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크롬이라든지 예,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예, 크롬이라든지 서브라임 텍스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지원을 해주는 앱들이 있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다음은 이제 글자 삭제에 관한 부분인데 예, 처음에 맥을 이제 다루게 되면 이제 키보드에 딜리트 키만 있어가지고 그 윈도우즈 쓰시는 분들은 이제 백스페이스가 안 먹고 이제 딜리트 키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대로 이제 백스페이스는 이제 앞으로 삭제를 하는 거고 딜리트 키는 제자리에서 그 뒤에 있는 그 글자들을 삭제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백스페이스 자리에 딜리트가 있어가지고 백스페이스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맥북에서는 이제 펑션 키를 같이 눌러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일본 외부 외장 키보드를 뭐 사용을 하고 계시면은 뭐 딜리트 키를 뭐 따로 눌러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커맨드는 이제 문서라든지 줄 단위로 이렇게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이제 단어 단위로 동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 에디터뿐만 아니라 만약 주소창을 기준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커서가 여기 있으면 커맨드를 누르고 이제 딜리트를 하면 얘를 기준으로 처음 줄의 앞까지 이렇게 지워지게 되는 그런 효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펑션을 누르고 여기서는 안 맞겠구나. 예. 이제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단어 단위로 지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주소창뿐만 아니라 보통 쓰는 이제 문서 에디터들 기본적인 에디터 문서 프로그램들에서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찾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커맨드 F키 이제 보통 파인드라고 하는 이제 찾기 창을 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앱들이 이제 찾기 창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건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커맨드 E라고 하는 이제 선택 항목 사용을 하는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브라우저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거 많이 사용을 하시죠. 보통 이제 서브라임을 찾겠다 그러면 서브라임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해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단어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커맨드 E를 눌러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그 파인드 창에 선택 항목으로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서브라임이 되어 있는데 이를 텍스트를 E를 누르게 되면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찾을 때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서브라임을 카피를 해서 창을 열고 여기 복사를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사실. 서브라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E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커맨드 G를 누르게 되면 이동을 해요. 다음 방향으로.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로 하면 이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인드 창 자체를 열 필요는 없고 브라우저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자기가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좀 빠르게 좀 과정을 줄여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앱 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윈도우즈에서 보통 사용하는 건 이제 Alt 탭으로 해가지고 이동을 보통 하는데 같은 기능이 이제 커맨드 탭으로 그 앱을 전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게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 열려 있으면은 그게 Alt 탭의 목록의 모듈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한 프로그램은 하나씩 이제 나와서 나오게 되는데요. 커맨드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목록들이, 앱의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탭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앞으로 이동하는 건 이제 커맨드 탭으로 이동하고요. 쉬프트를 같이 누르게 되면 이제 뒤로 이동하게 되는데, 쉬프트를 누르기 귀찮다 그러면 커맨드 탭 숫자 1번 옆에 있는 이제 백틱이라고 하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이 뒤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커맨드 Q는 이제 보통 앱 종료를 할 때 보통 사용을 하는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인데요. 이게 커맨드 탭을 하면서도 이 상태에서 Q를 누르게 되면 바로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앱을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좀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이 이제 아까 윈도우즈랑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파인더가 여러 개, 뭐 2개, 3개 이렇게 떠 있다. 그럼 얘는 이제 커맨드 탭으로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커맨드 탭 파인더 안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그럼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번 옆에 있는 백틱을 가지고 커맨드 백틱을 누르게 되면 같은 앱에서 여러 개 창이 떠 있을 때 걔는 그 창들이 로테이션이 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다루시면 자기가 원하는 창에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확대랑 이제 축소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앱의 지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대부분 이 방식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글자가 커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글자가 작아지고, 0번을 누르면 원래대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브라임 텍스트 같은 에디터에서도 역시 똑같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컨트롤하고 F를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앱마다 약간은 좀 다른 앱들이 좀 있긴 해요. OS 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앱들이나 이런 애들은 이제 이 키로 동작을 하는데, 크롬 같이 뭐 프레젠테이션 모드가 따로 있다거나 이런 앱들은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화면 캡처입니다. 이제 맥을 사용하시게 되면 캡처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캡처 프로그램이 그냥 사용하기엔 상당히 좀 편리한 편이라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커맨드 시프트 3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화면을 capture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커맨드 시프트 4번을 누르게 되면 영역을 캡처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예를 들면 3번을 눌러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방금 캡처한 이 내용이 전체 화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4번을 누르게 되면 이제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커서가 떠서 영역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 이 영역만 이제 캡처가 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팁이 하나 있으면, 창을 하나 띄워볼까요? 커맨드 4번을 누르면 이제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커서가 떠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특정 창을 캡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포커스가 옮겨갈 때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만, 이 창만 이렇게 캡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이게 옵션 키를 누르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캡처 내용이 좀 달라져요. 이게 방금 캡처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4번에서 스페이스를 누르고 캡처를 누르기 전에 옵션 키를 누른 상태로 캡처를 할게요. 이렇게 되면 방금 캡처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캡처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다르죠. 이거는 이제 그 창 주위에 그림자를 넣은 채로 캡처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창만 딱 캡처를 할 거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어디 따가지고 이미지를 따서 쓸 때 편한 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야야야 또 사라졌다. 예, 그 다음에는 예, 이것과 더불어서 또 키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컨트롤 키가 있는데요. 예, 캡처를 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캡처를 하게 되면 예, 이게 파일로 남겨지지 않고 클립보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잠깐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얘를 한번 4번으로 스페이스를 누르고 캡처를 하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캡처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파일이 새로 생성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클립보드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프로그램 같은 데서 예, 여기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클립보드로 바로 들어가서 좀 그 캡처 프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거 조작을 할 때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인더 이동에 관한 방법에 여러 가지 목록들이 쭉 적혀 있죠. 이 목록은 여기 파인더에 보면 이제 고 메뉴가 있는데 고 메뉴가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파인더를 열어보시면 각각의 폴더들인데 폴더들이 보통 자주 쓰는 폴더들이 많이 보이죠. 다큐먼트나 이제 데스크탑 다운로드, 뭐 홈 이런 애들의 각각의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파인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지금은 데스크탑에 있는데 다큐먼트로 5를 누르게 되면 내 문서로 이동을 하고 이렇게 각각에 따라서 단축키에 따라서 경로를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파인더에서 이동을 할 때도 되게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여서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대화상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대화상자는 이제 파일을 닫으려고 할 때 어디에 저장할 거냐 물어본다든지, 뭐 지금 저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이얼로그가 이제 뜨게 되는데 윈도우즈에서는 보통 보면 뭐 예 아니요 해가지고 예는 그 Y가 달려 있고 아니요에는 N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Y를 누르면 얘가 눌러지고 그래서 좀 단축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걸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마우스로 꼭 클릭해야 되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키보드 그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그 키보드 액세스를 어떻게 하느냐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텍스트 박스랑 리스트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저거를 올 컨트롤즈라는 거에 이제 모든 컨트롤에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은 대화상자를 좀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화상자 보통 이렇게 뜨죠. 변화생 이거는 제가 파일을 고친 다음에 그냥 닫아버렸을 때 나오는 대화상자예요. 이제 너가 지금 고친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죠. 보면은 그 버튼이 3개가 있는데 버튼 모양이 다 달라요. 제일 왼쪽에 있는 돈 세이브는 겉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고요. 캔슬에는 아무것도 그냥 보통 버튼이고 세이브에는 그 내용이 그 안쪽이 파랗게 이게 칠해져 있어요. 이거는 각각 의미하는 바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안쪽이 이제 파랗게 되어 있는 애는 이제 기본 버튼이에요. 얘는 엔터키를 치면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캔슬은 항상 ESC 키를 누르면은 캔슬이 동작해요. 그리고 특히나 돈 세이브 그러니까 저장하지 않음에 관한 내용은 커맨드 백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커맨드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장하지 않겠다라고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근데 이제 외양상으로 보면 이제 파란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잖아요. 얘는 버튼에 포커스가 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경우거든요. 방금 앞에서 그 설정을 그 올 컨트롤을 설정을 하게 되면 탭 키를 누를 때마다 포커스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이제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되는데 여기서 탭 키를 누르게 되면 파란 테두리에 있는 버튼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포커스가 있는 키를 누르는 게 이제 스페이스예요. 탭을 움직이다가 포커스가 간 데다가 스페이스를 누르면 그 버튼에 해당하는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탭키를 누르게 되면 포커스가 움직여서 컨트롤이 되고요. 그 움직인 애를 선택을 하려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되고요. 그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기본 버튼을 누르면 엔터 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ES 키는 항상 취소를 의미하고요. 커맨드 딜리트 키는 저장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인더 이동 단축키가 다이얼로그에서 이제 대화 상자에서 동작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를 이제 닫으려고 하는데 닫지 않고 세이브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보통은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어디에 이동을 할 거냐. 근데 이쪽에 컴보박스가 나와져 있는 컴보박스를 누르게 되면 다이얼로그가 이제 쫙 펼쳐지죠. 그래서 어디에 넣을지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아까 이동했던 파인더의 이동 단축키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커맨드 Shift D를 누르면 데스크탑으로 바로 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All 누르면 다큐멘트,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자주 사용하시는 곳이면 쉽게 이동을 해가지고 뭐 왼쪽 사이드바에 놔가지고 뭐 움직일 수도 있는데 뭐 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타 몇 가지 단축키를 말씀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펑션 키를 이제 2번 연속으로 누르게 되면 딕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받아쓰기가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각각의 그 OS 10의 그 언어 팩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설정의 그 받아쓰기에 관한 그곳에 가서 자기가 사용할 언어 팩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여기 맥북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말을 하게 되면 그게 글로 써지게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시는 또 윈도우즈에 쓰다가 오신 분 중에 잘 모르시는 게 이제 한자 변환하는 건 이제 한자를 어떻게 변환을 하냐, 한자 키가 없는데 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제 한글을 쓰고요. 한글을 쓰고 옵션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한자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건 윈도우랑 이제 비슷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보기가 있습니다. 맥에는 기본적으로 사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영어 사전이랑 아마 한글로 설치하시게 되면 이제 한영 사전이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커맨드 컨트롤 D라는 옵션으로 사전 보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볼까요? 아이고, 안 된다. 꼭 이럴 땐 되진 않죠. 안 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창을 여는 건데요. 뭐 이모티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통 사용하는 특수문자들을 여는 옵션들이 있는데 이 매브릭스 전에는 이게 앱마다 단축키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사용하는 게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불편했는데 매브릭스 넘어오면서 커맨드 컨트롤 그 스페이스로 이제 일괄적으로 바뀐 것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이모티콘이라든지 특수문자들을 넣을 수 있는 이제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을 감추는 뭐 쉽게 감추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커맨드 옵션 D를 누르게 되면 이제 독이 밑에서 나왔다가 이제 토글이 되는 누를 때마다 이제 토글이 되는 이제 단축키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맥에서는 키보드 단축키에 대해서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미리 보기라고 하는 이제 프리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열게 되면
이제 컬러를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프리뷰 이거 미리 보기 프로그램을 그 이미지 사이즈 크기 조정할 때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는데 많이 쓰는 기능이 이제 어드저스트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단축키가 할당이 안 되어 있어요. 프리뷰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설정의 키보드에 쇼컷에 들어가 보시면 앱 쇼컷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동작을 하게 하는지 아니면은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단축키를 지정할 건지가 이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프리뷰를 사용할 거고 그 제가 사용하려는 메뉴는 어드저스트 사이즈입니다. 근데 밑에 점점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뒤에 더 메뉴가 있다라는 다이얼로그가 뜰 거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이것까지 다 그 입력을 해야지 그 동작을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커맨드 알트 Z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지정을 한 상태로 이거를 열면 이제 프리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툴에 보시면 어드저스트 사이즈에 방금 제가 지정한 단축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어떻게 사이즈를 조정할 건지에 대해서 단축키가 바로 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앱들의 단축키가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자기가 키보드 설정에 들어가서 가지고 그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트시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단축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앱을 실행 중에 커맨드 키를 누르고 있으면 지금 단축키가 어떤 것들이 할당되어 있다라는 게 화면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목록에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단축키를 찾아볼 때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카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단축키랑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어딜 가도 얘만 따로 말할 그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끼워놨습니다. 이게 예전에 앱스토어 맥 앱 중에 유명한 앱 중에 하나예요. 이건 되게 상당히 간단한 프로그램인데요. 카페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처럼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 한참 하다가 이제 맥이 슬립이 되는 혼자 잠드는 경우가 있을 때 그걸 방지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맥에서는 마운틴 라이언부터 이제 이거랑 비슷한 이름으로 카페이네이트라는 그 명령주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터미널에서 이거 그냥 치시면은 잠들지 않는 맥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